이번 강의는 삽입정렬입니다. 자, 먼저 삽입정렬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합니다. 자, 삽입정렬을 말로 이야기하면 삽입정렬은 이미 정렬된 부분에 새로운 키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삽입정렬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두 키를 비교해서 그 키 크기에 따라서 두 키를 서로 교환하는 원리가 아니고 그 중간에 끼워 넣는 원리입니다. 해서 삽입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 5개를 오름차순 삽입정렬 해봅니다. 먼저 삽입정렬은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기준은 여기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 3을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앞에 있는 5하고 비교를 해서 5가 3보다 크죠. 오름차순이니까 이 5하고 3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 이 두 데이터 위치가 바뀐 것을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그 5하고 3을 비교해서 그냥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원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자, 2가 기준이 됩니다. 자, 2하고 5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 크니까 5가 뒤로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하고 3을 다시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3은 뒤로 밀려나오고 2가 가장 앞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삽입정렬 원리가 두 개의 키를 비교해서 서로 교환하는 원리가 아니고 이렇게 끼워 넣는 원리다. 이해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삽입정렬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삽입정렬은 이미 정렬된 부분에 새로운 키를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1회전 과정에서는 비교는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회전은 비교는 두 번이었죠. 자, 여기 표시된 거 이거 보면 비교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8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8하고 5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8이 크니까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고 그냥 8은 제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게 다음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회전인데 3회전은 비교가 한 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하게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7이 바로 이제 삽입할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7하고 무엇을 8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이 크니까 8은 뒤로 밀려나야 되겠죠. 7이 앞으로 간 상태. 그런데 알고리즘에서는 여기 7을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8하고 7을 비교해서 막 교환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7이 되어갖고 7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죠? 5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렬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바로 7은 이 8 자리에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정렬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회전인데 이 4회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 비교로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삽입정렬 특징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비교 수는 자료 배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 이해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거품 정렬, 선택 정렬은 데이터가 5개이면은 비교해서는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가면서 4, 3, 2, 1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었죠. 그런데 삽입 정렬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렬에서 연산 시간은 무엇으로 구한다라고 하였습니까? 비교수로 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삽입 정렬은 그 비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거품 정렬이나 선택 정렬은 데이터가 n개면은 비교수는 n-1, n-2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예를 들어. 그런데 삽입 정렬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 정렬은 비교수를 그 데이터 배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연산 시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쪽으로 봅니다. 해서 이 삽입 정렬에서는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평균을 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삽입 정렬은 동일한 알고리즘에서 그 비교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비교수 연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리고 평균으로 논합니다. 먼저 최선의 경우는 리스트가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 연산 시간이 최선이 되는데 이거는 n-한 번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은 비교 함수로 나타내면 비교 n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리스트가 역선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품 정렬이나 선택 정렬하고 똑같습니다. 1에서 n-1까지 더해야 합니다. 해서 2분의 n에 n-1번 비교함으로 연산시간은 비교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최악으로 구하는 것이죠. 해서 역시 비교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여기 4지만 이거는 2나 4나 똑같죠. 해서 평균도 역시 비교 n 제곱이 된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정렬 특징 하나 더 정리합니다. 삽입정렬은 그 방법이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작은 리스트, 예를 들면은 데이터 수가 한 20개 정도 그 이하 되는 데이터 수일 때 정렬 적용하면은 아주 빠르게 정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삽입정렬에서 연산시간이 최선의 경우입니다. 최선의 경우는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아래쪽 예를 봅니다. 2, 3, 5, 7, 8 이렇게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는 정렬되어 있지만 이게 정렬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두 번째가 항상 처음 기준이 됩니다. 이 3하고 2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렬되어 있죠. 그 다음은 세 번째 5가 기준이 돼서 역시 비교 결과는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7이 기준이 되겠죠. 역시 비교해보니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이 기준이 되죠. 역시 정렬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삽입 정렬 최선의 경우는 이미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을 때는 5개의 데이터면 몇 번만 비교하면 되죠. 4번의 비교로서 그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개의 데이터면 몇 번 비교하면 될까요? n-1번 비교해보면 정렬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이 경우가 바로 삽입정렬의 최선의 연산시간이 되고 해서 삽입정렬의 최선의 연산시간은 비교 n이 되고 이거를 표시할 때 그냥 t 미니멈 해서 mi 해갖고 비교 n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삽입정렬에서 연산시간이 최악 그리고 평균 연산시간을 구해봅니다. 먼저 최악의 경우는 리스트가 역순으로 된 경우, 역리스트인 경우입니다. 자, 주어진 예를 봅니다. 리스트가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8, 7, 5, 3, 2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오른차순 정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7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5가 기준으로 되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뒤로 밀고 5는 가장 앞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처음은 한 번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3이 기준이 되겠죠. 3이 기준이 돼서 비교하면서 8, 7, 5는 뒤로 밀려나고 3은 가장 앞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교수는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가 기준이 되는 거죠. 2가 기준이 돼서 같은 논리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뒤로 밀고 자기 자신 2는 가장 앞에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최악의 경우 몇 번 비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는 리스트가 5개인 경우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째는 두 번, 세 번째는 세 번, 네 번째는 네 번. n개의 데이터면은 1에서 어디까지죠? n-1번 비교가 될 것입니다. 해서 아래쪽 수식을 봅니다. 최악의 경우는 1에서 n-1까지 더해서 연산 시간을 구할 수 있죠. 바로 이거는 선택 정렬하고 같습니다. 해서 삽입 정렬의 최악의 경우는 역리스트인 경우이고 그 연산 시간은 복잡도로 표시하면 비교 n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이 평균 구하는 거는 다시 최악을 2로 나누는 것입니다. 역시 2로 나눠도 뭐 상수는 4 되어봤자 비교 함수를 나타내면 똑같죠. 해서 이 삽입정렬의 평균 연산 시간은 최악의 경우와 같습니다. 비교 n 제곱입니다. 자, 이번에는 삽입정렬에서 핵심 내용을 추가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다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이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삽입 정렬은 이미 정렬된 부분에 새로운 키를 삽입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봅니다. 자, 이미 정렬된 상태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인덱스 0에서 어디까지요? 4까지 이 데이터는 이미 정렬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삽입 정렬이 진행되면 바로 이 인덱스 5에 있는 6이 뭐가 될까요?
삽입 대상이 되는 키가 되죠. 자, 여기서 6하고 바로 앞에 있는 8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니까 오름차순이니까요. 8이 크죠. 8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6하고 8을 서로 교환한 건 아닙니다. 8만 이렇게 뒤로 밀려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8은 밀려나고 6이니까 6하고 7이 비교되는 원리죠. 그러면 7이 크죠. 그러면 7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이렇게 밀려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하고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5하고 비교하는 거죠. 6하고 5를 비교했을 때는 5가 작으니까 뒤로 밀려나면 안 되겠죠. 5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은 어디에? 바로 7이 있었던 자리에 6이 이렇게 삽입되면 되겠죠. 해서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리하면 비교에서는 인덱스는 어디까지만 도달하였습니까? 인덱스 2까지만 가고 6은 그 상태에서 인덱스 3 위치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 1을 삽입해 봅니다. 자, 1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1하고 8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8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 다음엔 1하고 7이 되니까 역시 7이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 1은 작은 값이니까 계속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6도 이렇게 밀려나겠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2까지 어떻게 될까요? 뒤로 이렇게 한 칸씩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인덱스 0까지 가서 1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장소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삽입 정렬 알고리즘은 먼저 첫 번째, 어떤 새로 끼어들어야 하는 이 키가 처음 인덱스 0까지 가기도 하지만 어디까지? 그 키 값에 의해서 중간, 여기서는 인덱스 2까지만 가고 멈췄죠. 삽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이런 작은 값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0까지 가서야 어떻게 되죠? 1이 이렇게 끼어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뭐냐? 제가 이제 뒤에서 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C하고 파이썬으로 구현한 걸 설명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은 그 알고리즘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뒤에서 이 알고리즘 구현을 상세히 설명하고 여기서 미리 그 원리를 뒤로 밀려나간다는 것 이거 한 칸 제가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삽입 정렬은 키를 비교하면서 삽입을 하는 원리지 키를 비교하면서 두 키를 서로 교환하는 원리가 아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삽입 정렬을 C와 파이썬으로 구현한 것 가져왔습니다. 먼저 좌측에 C 코드로 구현된 삽입 정렬 원식 코드를 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삽입 정렬 원식 코드가 출제되면 지금 제가 네모치는 이 C 코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전부 다 이 코드 형태입니다. 해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C 코드로 삽입 정렬 원식 코드가 출제되었는데 앞으로는 무엇으로? 파이썬 코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C 코드하고 비슷하게 무엇을 파이썬 코드로 오른쪽에 구현한 것입니다. 자, 원식 코드라는 것은 조금씩 다르게 구현할 수 있죠. 조금씩 다르게 구현되어 있으면 헷갈리니까 가능한 C 코드처럼 무엇을 제가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였고 바로 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지금부터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개요 잠깐 이야기합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 53287 이 데이터를 삽입 정렬하는데 먼저 삽입 정렬 원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 3이 기준이 되는 거죠. 3이 바로 삽입할 키로 선택되는 거죠. 해서 앞에 있는 무엇하고 비교하는가요? 5하고 비교해서 삽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2가 바로 새로 삽입할 키로 선택돼서 같은 원리 진행되죠. 해서 새로 삽입할 키는 어떻게 선택되어 가죠? 처음에는 3,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7이 선택되어서 삽입할 위치를 결정하고 삽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에서 시작해서 데이터가 5개인데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파이썬 코드 봅니다. 먼저 여기 블럭 크기 해두었으니까 이 블럭 보면은 그 미치는 범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바깥쪽 포문에서 i 값이 있는데 i 값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때 i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새로 삽입할 키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위치는 1에서 어디까지 가면 되죠? 4까지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len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5개니까 이 len 데이터 길이는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파이썬에서 range 이거는 이 숫자가 5면은 4까지 반복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3을 뭐로 새로 삽입할 키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키가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때 변수 키는 새로 삽입할 키 값을 대입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해서 여기서 i가 1이 되어서 데이터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2가 선택되면 데이터 i는 i가 2가 되고 하나씩 증가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j는 i-1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좌측의 C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좌측 C 코드는 안쪽에도 역시 포함문을 쓰는데 포함문에 보면 j는 i-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파이썬 코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포함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포함문을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파이썬에서는 안쪽 블럭은 포함문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여기 while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while문을 사용하면서 j는 i-1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미리 j는 i-1 이렇게 대입시키고 나서 아래쪽에서 j는 0보다 크냐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j는 i-1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 삽입 정렬에서는 새로 삽입할 키는 3이 선택되는 거죠. 바로 이 3이 선택되고 인덱스 3의 위치는 1인데 5의 위치는 0이죠. 바로 앞에 있는 5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j는 i-1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무엇이 또 출제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안쪽 반복문 이 while에서 이 조건식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죠? 여기 조건식이 j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한 개 있고 and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가 오는 것이죠. 만약에 파이썬 코드로 이 삽입정렬 알고리즘 원시 코드가 출제되었다면 출제자는 바로 이 갈로 역기를 할 것입니다. 이 갈로 역기를 해갖고 이곳에 어떻게 원시 코드가 들어가야 하느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삽입정렬에서 이 안쪽 while문에서 조건식이 두 개냐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조건식 먼저 용도를 이야기하면 새로 삽입할 키 위치를 찾게 한 것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 다른 그림을 하나 앞에서 설명한 것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6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앞에 이렇게 비교해 나가죠. 비교해 나가면서 5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5는 6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6은 바로 이 7 있던 위치에 삽입되고 7하고 8은 하나씩 뒤로 밀려나갔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 두 번째 이 조건식을 보면 데이터 j가 바로 이 키 값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뒤로 밀어야 되죠. 미는 것이 뭘까요? 여기 데이터 j 플러스 1은 데이터 j가 되는 거죠. 바로 앞쪽에 있는 이 인덱스가 j 플러스 1이 되고 뒤쪽이 j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8이 뒤로 밀려나가고 7이 뒤로 밀려나가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 계속 이 조건을 판단해서 뒤로 밀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j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씩 줄여 나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은 파이썬 원시 코드가 시험에 출제되면 갈로 역기 출제될 수 있는 곳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을 삽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었죠? 1은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럼 1은 인덱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0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새로 삽입할 키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조건식이 두 개인데 그게 바로 이 while문에서 첫 번째 있는 j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j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에 음수가 없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이 삽입되는 경우도 어떻게 되죠? 인덱스가 0까지는 도달해야 합니다. 해서 여기 j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새로 삽입할 키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조건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조건식은 반드시 AND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식은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벗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키가 삽입될 위치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데이터 J 플러스 1은 무엇이 될까요? 새로 삽입할 키로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삽입이 되면서 바로 한 회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뭐 상세히 설명한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래쪽에 이 그림만 잘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삽입정렬에서 새로운 키 삽입할 위치 찾을 때 이 안쪽 반복문 while에서 왜 이 조건식이 두 개가 오고 왜 AND로 연결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삽입정렬이었습니다.